어떻게 꽃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다 알겠죠? 제가 시험 봐서 맞출 수 있겠죠? 100점 맞을 자신 있습니까? 네, 말이라도 이해라도 해야지. 객관식으로요. 100점 맞겠죠?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원적심. 여러분들 지금 7월 5일, 8월 5일 때 이미 소환부를 만들어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다음에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입력심을 이미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8월 11일 날 이미 했어요. 그렇죠? 8월 20일부터는 지금 꽃눈 분할을 위해서 안막시설이 지금 들어가서 문이 내리고 닫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 할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도 8월 20일 정도는 꽃이 오는데 20일에 올지, 21일에 올지, 25일에 올지 몰라요. 왜? 날이 너무 더운 열대야일 수도 있고 그때 일기가 또 비가 날마다 왔고 해올 수도 있고 해가 쨍쨍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몰라. 이때쯤에 오긴 오는데. 그래서 이왕 올 거 확실하게 알아 하고 우리는 온실이 시설이 있으니까 문을 딱 닫아서 꽃이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시회 때 마치려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0일에서 9월 10일까지 20일만 해줘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줘도. 왜? 9월 10일 이후에는 해가 너무나 짧거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땡겨서 7월 10일부터 나는 이걸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7월 10일부터 8월 뭐 이렇게 20일만 하고 원생 날짜대로 20일만 딱 하면 되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네, 중요한 겁니다. 자연의 날짜와 우리 현재의 날짜 이것들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요. 자연의 기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적심을 합니다. 원래는 오늘 5일날 10일날 3번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나 저희는 그냥 오늘 한 방에 끝내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9월 5일날 B9을 칠 겁니다. 500배로. 참고로 B9이 보통적으로 500배면 되고 B9을 잘 안 넣는 나비 아가씨 같이 도장지가 큰 것들 얘네들은 300배율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극진하게. 그 다음에 백봉 같이 B9을 잘 먹는 성질이 있는 것들은 500배보다 더 연하게 한 7, 8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쳐야 됩니다. 강하게 쳐서 백봉은 따닥따닥 붙다가 꽃이 안 올라와 버립니다. 품종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배 정도를 9월 5일날 칠 겁니다. 저는 B9을 쳐버리고 나서 순을 따버리면 B9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생장점에서 효과를 먹는 거니까 새 순에다가 끝에다가 B9을 주는 거예요. 끝순이 더 이상 통나물이 되지 말고 제자리에서 뽑히렴이라고 약을 쳐주는 거예요. 생장조혈제를. 근데 오늘 마지막 격식 못하고 9월 5일 지나서 와서 9월 6일날 순 다 따버렸어. 제가 다시 약 안 쳐줍니다.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시라. 나중에 봐서 또 도장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20일 정도 지나서 참배액을 쳐줍니다. 이때에도 날씨가 너무나 온도가 높거나 또는 장마가 져서 계속 날씨가 흐리거나 이런 도장의 성질이 있다. 그럼 이때도 500배나 300배를 쳐줍니다. 기상의 환경 요인하고 봐서 하는 거지. 무조건 500배, 1000배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고도 또 성질이 또 도장하는 것 같다. 품종에 따라서. 그럼 마지막에 한 번 더 쳐줘도 됩니다. 10월, 10월이 넘어서는 쳐줄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꽃대는 성장 끝나고 그냥 꽃이 피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10월 30일에 틀림없이 꽃이 터질 겁니다. 그렇게 꽃이 피는데 꽃을 제대로 자라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 확실하게. 그냥 냅둬도 그냥 꽃이 잘 나와요. 배고프면 꽃이 빨리 올까요? 배부르면 빨리 올까요? 네? 뭐라고요? 배가 고파야 될까요? 배가 불러야 될까요? 기름기가 자리한테 흘러야 될까요? 배가 고파야 되죠. 그죠? 배고파요. 배가 고파야 꽃이 빨리 옵니다. 확실히. 그래서 8월 20일 정도 되면 꽃눈이 오는데 꽃눈이 올 때까지 비료 갖고 있는 걸 떨쳐 먹어버려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재를 키울 때 때부터 마찬가지고 7월 25일이 넘어서는 비료를 중지합니다. 더 주는 비료를 안 준다 말이에요.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비료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던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비료가 다 묶어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 되겠어. 더 빨리 와버려라. 당근 작업을 해요. 8월 10일 정도는. 한 10일 이전쯤에 특히 노지 재배.
화분 재배에서는 화분대에서 사진하고 지금 얼마나 고생했겠어. 1년 내내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뻗는 분화가 잘 와요. 근데 땅에다 심어진 것들은 얘가 세력이 강해요. 건강하지. 필요도 많고. 그러니까 뻗는 분화가 더 늦어요. 걔네들은 불쌍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삽으로 색화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네 군데를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부로 자르면 네 군데. 이쪽 자르고 오늘 며칠 있다가 삽으로 당근만 해놓은 것도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잘라놓은 동안 여기서 새뿌리가 나고 있겠죠. 또 자르면 또 새뿌리가 나겠죠. 다른 걸로 살다가 또 자르면 새뿌리가 나가있죠. 이렇게. 그래서 새뿌리가 나니까 다치지 않아요. 한 번에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지만 그냥 고생하지 이제. 내가 왜 잘랐을까? 에이 고선생 강의 듣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지. 당근 작업을 합니다. 꽃이 더 빨리 옵니다. 단일 처리가 들어가는 8월 20일 그 일주일 전부터는 어쩐다고 물을 많게요? 적게요? 예, 물을 좀 적게. 이게 삐들삐들 약간 말려놓은 꽃이 더 빨리 온다고요. 건강하고 싱싱한 것으로. 그래서 물량은 더 적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뻗는 분화가 올 때는. 뻗는 분화가 오긴 후에도 물량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물량을 적게 줍니다. 암막에 들어간 이후로는 물을 줄여줍니다. 비료도 그러고. 그러고 나서 계속 비료 안 줘버리면 꽃이 이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안 나와. 언제쯤 다시 비료 주라고요? 5월 15일. 언제요? 네. 8월 25일 이후로부터 20일 정도 지나서 네. 한 20일 이상이 지난 이후에 20일 정도 지나면 북한을 딱 보면 세수를 딱 봐보세요. 이렇게. 다음에 녹두알이나 녹두알보다 좀 더 작게 꽃이 보여요. 진짜. 생기지 딱 20일이 돼요. 조금 보여요. 그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비료를 주되 NK 비료를 줍니다. NK. 질소 인산 비료를 영어로 NPK라고 합니다. NPK 중에서 N이 없는 비료를 주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꽂는 비료는 질소가 없는 비료. 다음은 인산가리 비료인데 인산가리 비료가 별로 흔하지 않아요. 시중에서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통 NK를 줍니다. 질소하고 가리질 비료. 가리질 비료가 꽃비료입니다.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꽃을 화색을 좋게 하고 얘 질소가 들어가니까 꽃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NK 비료. NK 비료 중에서 가능한 질소 질량이 좀 적은 걸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할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형태 이상형의 분재 형태라니까 직관적이라 생각하면 이 정도의 쭉 뻗은 키와 이 정도의 좌우 날개와 상가지들과 수간부와 수심 이런 것이 다 완성된 8강 거예요. 이건 100점이지 이 정도면. 저도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 하여튼 이걸 생각을 하고 오늘은 다 손을 따대. 보세요. 이 후임만 놓고 다 딸 거예요. 오늘 후임만 놓고. 그게 이제 번족심이에요. 이쪽에 바지가 이 정도밖에 안 컸어. 그러면 후임만 놓고 짜버리는 게 좋겠어요? 끝에를 놓고 따는 게 좋겠어요? 네. 끝에를 놓고 따야 여기서 바지가 나와서 이 정도 이산이 맞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투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태를 봐서 좀 길게 뺄러 너무 기네. 이만큼 나와있네. 그럼 가위로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나와있네. 잘라야지. 그래서 줄여줘야지. 그런 작업을 언제 한다고요? 가지도 좌우 이런 가지. 여기 꽃이 가득 있으면 꽃이 분화가 잘 와요 안 와요? 이파리가 가득 차버렸어. 햇빛이 가리니까 꽃는 분화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엽들을 다 따내줘야 돼요. 모엽들. 그래서 가지도 걸고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꽃은. 그래야만이 됩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적심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8월 11일 날. 어떻게 따라했어요? 이렇게 놓고 따라했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놓고 따라했어요. 맞습니까? 네, 땄어요. 땄더니 오늘 볼 일인데 가지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는 오늘은 그냥 무조건 두입 놓고 따는. 확실한 것은 뭐냐? 오늘은 두입 놓고 따고 이 모욕을 오늘 딸까요? 안 딸까요? 오늘 따야 돼? 안 따야 돼? 따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따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포기한 사람. 무조건 물어봤으면 저기 따야 될까? 안 따야 될까요? 오늘 자꾸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제 생각에는 오늘은 안 따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다음에 못 와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걸 다 따버리고 이거 다 따버리면 이게 꽃눈 성장하는 기간이 훨씬 느려요.
꽃눈이 반응하는 입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입에 성숙된 입 7개라고 했어요. 이쪽에 성숙된 ip들이 있어야 얘네들이 빨리 반응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꽃눈 분화 물질을 만들어서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미 꽃눈 분화는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어요, 사실은. 이미 벌써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8월 20일에서 오늘 10일이 지났으니까 벌써 꽃눈 분화가 돼서 형성되고 다 만들어져서 호르몬이 쫙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온몸에는 다 꽃눈 분화 물질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애가 꽃눈이 빨리 성장을 해서 습기가 빨리 나오려면 얘네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딱 몇 개 불고 뼈다귀만 쫙 놔두고 숨만 놓고 가버리면 이 꽃눈이 빨리 나와요, 못 나와요? 빨리 못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섞어야지 뭐, 적당히. 저 같으면 오늘은 숨만 따고 한 5일이나 있다가 다시 와서 그때 이제 입 섞고 다시 섞으면 좋겠고, 그럴싸한 자유. 우리 사무실 언제든 개방입니다. 언제든 와도 됩니다. 자유. 그래도 되고, 바쁘다. 따고 이파리를 적절하게 맹길럼, 달러, 맹길럼, 달러. 적절하게. 너는 이래 먹어. 너는 집에 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 조금 현명하다. 쫙 벗겨보지 말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또 가보면 다 홀타 나와버려요. 모임을 절반은 따르고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왜? 저번에 공부 다 했죠. 인문식 지수에 대해서요. 그 원리 그대로 이용하라 이 말이니까. 절반 짜려도 됩니다. 초점 시간인가 보네. 제가 너무 오래 했다. 실제 제가 이제 한 것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보세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8월 15일 날 딴 겁니다. 저 밑에 조금 여러분들은 8월 11일 날 내가 마지막 적심 하나 해놓고 저는 게을러가고 놀다가 8월 15일에 마지막 적심을 했다고요. 바쁜게. 해놓고 엊그제 먹으니까 이만큼 붙어있는 거 벌써. 8월 15일에 했는데 딱 좋은 거지. 마지막 적심하기에는 이게 최고 좋은 상황이에요. 적심 여기서 끝에만 이렇게 얼마 할 일도 없어요. 가이드 필요 없지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되죠. 마지막 적심 끝난 거예요. 똑똑. 그래놓고 이 이파리를 딸 거냐 말 거냐가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파리. 그렇죠? 이 이파리를 따보자니 이 새끼 둘이서 언제 이래? 언제? 밥도 못 벌어 먹는데. 그래서 이해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새끼 나오라고. 쭉 나오는 느낌이 보통 5일에서 일주일만 놔두면 돼요.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따버립니다. 참고로 이 잎들이 아랫잎을 가리고 그럴 것 같으면 따버리겠죠. 왜? 아랫잎 가리면 그 밑에 잎은 콩나무 같이 쭉 올라버리니까 햇빛이 못 봅니다. 그러면 잘 계산을 해서 입이 많이 겹치는 부분은 따주는 거고, 입이 적절하게 있다 생각하면 새끼 처먹기에 남겨주는 게 좋다. 그리고 5일 정도 지나서 따지라. 알겠죠?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보세요. 이제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적심이야. 오늘 마지막 적심 딱 하고 나서 전시회 때 봤더니 여기만 꼽히고 여기 안 펴버리네? 예, 전시장에서. 이것도 봐봐. 쭉 가는데 여기만 피고 안 펴버려. 사실 이거는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적심에 아니라 다른 사연이 있는 건데 어쨌든 교육용으로 쓰랍니다.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걸 빼놓고 적심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똑같이 오늘 적심을 쫙 다 해버렸더니 정화 우세성이나 영면직지수 이런 원리에서 혈액이 강한 위쪽으로는 성장이 빠르고 가위 쪽은 더 바깥으니까 성장이 빠르고 안쪽은 세력이 약하고 그래갖고 얘는 꽃이 늦게 오고 밖에가 먼저 와. 얘가 먼저 피고 나중에 얘가 피어. 더 기분 나쁜 것은 밖에 피고 안에는 아예 안 피고 끝나버려. 왜 안 피고 끝나는 일이 생기냐? 오늘 9월 1일에서 9월 10일 정도까지는 다 따도 그나마 꽃이 와요. 근데 9월 10일 정도 넘었는데도 가지가 긴데 이거 따버릴까 말까 콩나물 되어버렸는데 내려버렸다 비난이 차였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따요 말아야 돼요. 하다가 가위를 잘라버렸어. 당연히 가위를 잘랐으니까 옆에 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왜 꽃이 안 될까요? 에? 오늘 공부한 거에 정답이에요. 왜 안 나올까요? 뻗는 호르몬은 다 있어 온몸에. 제가 교육했죠? 북한은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온몸에 퍼져버린다. 그랬죠?
온몸에 퍼져서 호르몬이 쫙 뿌리까지 퍼져온다. 그래서 이 위에 나오는 건 다 꽃이다. 내년에 쓰려면 반드시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온 동지화를 써야만이 이놈이 내년에 쓰는 거지. 땅 위에 있는 가지를 딱 잘라고 딱 꽂아놓으면 다시 꽃이다. 북한은 온몸에 호르몬이 퍼져버려. 꽃눈무나 호르몬이 이미 다 있어. 온몸. 왜 꽃이 안 만들어질까요? 해는 아직도 짧고 가을인데 또 하나 뭐가 필요해? 온도. 9월 중순에 넘어갑니다. 따뜻해요? 추워요? 밤에 추워요? 따뜻해요? 꽃눈이 성장하는 온도가 못 돼버려. 추워라. 말아보라. 너무 늦게 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꽃이 불매가 현상이 생겨버려요. 바로 그 상태에서 꽃이 끝나버립니다. 안 피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고. 어쨌거나 적심을 하고 나면 동시에 개화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개화하지 않는다. 이런 동시에 개화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적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은 보세요. 1번을 9월 1일날 하고 2번이 써있는 건 9월 5일날 하고 3번이 써있는 건 9월 10일날 한다. 1번은 보세요. 제일 세력이 약한데 1번. 얘가 제일로 세력이 약해. 가난한 댕이란 말이야. 제일 가난해. 제일 가난하니까 이 집을 먼저 따. 그러고 나서 한 5일 지나면 이쪽 세력이 이제 막 측지가 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럼 2번. 밑에 쪽에 이 세력이 약하죠. 2번 이렇게. 끝에는 세력이 더 강하니까. 이런 데는 5일날 또 따준다고요. 5일날 따주면 또 얘가 더 커지고 1번이 2번도 더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일 나중에 벌써 얘가 11차야. 그때 세력이 강한 위를 따준다. 제일 늦게 따졌는데도 정화 우세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금방 큰다. 그래갖고 같이 커버린다. 꽃이 같이 핀다. 제일 위에는 제일 늦게 왔다면 너무 늦으니까 수간부니까 제일 먼저 때 딴다. 이때 따도 이때 되면 또 딸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2번 따요. 알겠죠? 2번 따요. 여기는 여기 따고 여기 따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수신부가 이렇게 수간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꽃은 늦게 따도 꽃이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나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나 오늘 다 따고 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안 올 거잖아요. 다 따버리고 꽃을 똑같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따놓고 봐야죠. 네. 일단 따놓고 조절 들어가자고요. 네. 조절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마지막 적심하고 나서 가지가 너무 많아요. 가지 오르기 뭐냐면 적심을 하고 나서 언적심을 하고 나서 가지가 너무 많으면 꽃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전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대로 한 줄기 하나 정도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꽃이 있으니까. 네. 다음번 심사할 때 가지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때 그 다음에 꽃속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냥 꽃이 만들어지게 되면 꽃을 골라줘요. 필요한 양만 놔두고 꽃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꽃속기를 합니다. 이 꽃속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단부하고 상단부가 있어요. 아까 보세요. 전체 가지에서 밑에 속에 놓으면 꽃이 늦게 피겠어요? 빨리 피겠어요? 늦게 피요. 제일 끝에 놓으면 꽃이 빨리 피죠? 네. 제일 밑에 놓으면 꽃이 늦게 피니까 늦게 필 놈의 가지를 끝에가 빨리 피어요? 밑에가 빨리 피어요? 끝에가 빨리 피죠? 끝에 있는 꽃을 살리고 밑에 있는 꽃을 따줘서 꽃을 남겨두는 걸로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밑에 속에 놈. 볼 때 새벽이 안 좋고 속에 있는 가지들은 끝에 가지들만 놔두고 밑에 가지들은 꽃을 따주면서 꽃수를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끝에 놈에 그는 꽃이 더 빨리 커. 그 다음에 상단부, 정단부. 세력이 강한 쪽. 세력이 강한 쪽에 있는 국화는 똑같이 밑에 놈을 따고 끝에 놈을 놔두게 되면 이놈이 빨리 피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끝에 놈을 제거를 해주고 그 밑에 놈. 또는 이게 더 세력이 강하다면 이놈을 따버리고 이 밑에 놈이 꽃이 오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꽃을 그나마 오늘 한꺼번에 정리하고도 꽃을 같이 피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이 전 단계 얘기했던 가지 고르기 할 때 가지가 세력이 약한 놈들은 빨리 잘라버려요. 가지 고르기 할 때 오늘 최종심 변적심을 하고 그 다음 2주 후에 왔을 때 그때 가지를 봐서 가지 세력이 약한 놈 원로는 따버려 이렇게 필요 없는 놈들. 괜히 있어봤자 도움도 안 돼.
그렇게 해서 가지를 세력을 가지수를 줄여주고 균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동시에 결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번족심은 끝이에요. 네, 끝.